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박태성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이버 보안하면은 저는 왠지 이 해커, 또 랜섬웨어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떠오르면서 복잡한 분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사이버 보안 어떤 기술이고 또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사이버 보안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해킹과 랜섬웨어 같은 공격이 사이버 공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디도스와 같은 공격도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개념이 사실 우리와 어느 정도 멀고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원격 수업을 듣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우리 일상이 이제 원격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위협 또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과 그리고 플로리다 식수 처리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 공급 시설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네. 미국 동남부 일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석유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식수 처리 시설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독극물이 살포될 뻔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듯이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어서 사이버 보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 또한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확보해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아서 네.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식수 처리 시설이 해킹을 받아서 주민 식수가 오염될 뻔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이버 공격이 어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사이버 보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이버 보안 분야 중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이루는 사이버 보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또한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안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지금 말씀드린 해킹, 랜섬웨어,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해서 공격을 차단하고 피해를 복구를 지원해야 하고 그리고 발전소나 병원이나 그런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이버 보안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거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사이버 보안 인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정책이 사실 사상누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사이버 보안 인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담당하시는 분들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의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사이버 보안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한 번씩은 그 이메일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공격, 보안을 좀 위협받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 보안,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사이버 보안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지킬 수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안 위협을 줄여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우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상한 이메일은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하고 백신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보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네.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너무 1, 2, 3, 4 같은 간단하지 않은 것을 좀 조금 더 복잡한 걸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사이버 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상한 이메일은 바로바로 삭제를 하고 또 이게 사실 조금 귀찮긴 한데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도 꼭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7월이 정보보호의 달이고 7월 둘째 주 수요일 7월 13일이죠. 정보보호의 날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날인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보 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삼아서 기념식 행사와 국민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7월인 정보보호 달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방금 말씀드린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요즘 MBTI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MBTI를 이제 보안 실천 습관과 연계해서 자신의 보안 MBTI를 알아보는 나의 보안 MBTI는 이라는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가하셔서 자신의 보안 습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팬아트 공모전, 단어 찾기, 퀴즈 풀기 이런 이벤트들이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벤트들은 정보보호의 달 누리집, 지금 말씀드리면 www.cqday.kr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1번째 행사입니다. 이번 11번째 정보보호의 날 행사가 모든 국민이 정보보호를 다시 생각하고 정보보호 수칙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서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정보보호의 달 누리집 사이트 방문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박태성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